다음 165번 문제에서 식물 호르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앱시산, 다른 말로 ABA라 합니다. 약자를 ABA는 식물의 생장을 억제한다. 종자의 휴면을 촉진시킨다. 종자의 발화를 억제한다. 조금 전 문제에서 ABA는 종자의 발화를 억제하고 잎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랬지. 낙엽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건조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건조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건조한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기공 닫힘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ABA에 대한 기능이다. 발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식물이 생장을 하다가 생명현상에 대한 것을 아예 멈춰버리는 것을 휴면이라 합니다. 휴면 상태에서 생장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것을 발화라 합니다. 그래서 발화라고 하는 것은 종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어린 싹이 만들어졌다가 얘가 겨울에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다시 싹이 트게 되면 이것도 발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화라고 하는 것은 휴면이 깨지는 것입니다. 휴면 타파와 발화에 대한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참이다. 2번에 사이토키닌 혹은 시토키닌, 얘는 사이토키네시스,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라 해서 시토키닌이라 한다 했지. 시토키닌은 뿌리에서 줄기로 들어가며 정아는 식물의 줄기의 끝부분에 있는 것을 정아라 합니다.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싹을 정아라 하고 옆에 있는 싹을 측아라 합니다. 정아로부터 내려오는 오옥신을 억제한다. 이것이 정단 우성을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3번에) 같은 종에서 같은 호르몬이라 해도 표적 세포가 다르면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오옥신만 봐도 알 수 있지. 오옥신이 줄기 신장은 촉진시키지만 뿌리 신장은 억제한다 그랬어요. 뿌리의 분화는 촉진시키지만 줄기의 분화는 억제한다 그랬어요. 4번에 일부 농부들은 사과를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보관 상자에 저장하여 숙성을 늦춘다. 참이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낙엽, 낙과를 촉진시킵니다. 낙엽은 잎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낙과는 열매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에틸렌은 기체성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에틸렌이 생성이 되어서 에틸렌이 줄기에서 줄기의 3중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줄기의 3중 반응이란 길이 신장을 억제하고 비대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곧게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휘어짐을 촉진시킵니다. 열매의 성숙을 촉진시킵니다. 열매가 성숙된다는 말은 익어버린단 말입니다. 열매의 성숙을 촉진시킨다. 성숙 이후에 숙성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열매가 성숙한다는 말은 풋사과가 먹기 좋게 단 사과로 바뀐다는 뜻이고, 숙성이 된다는 말은 이제 썩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에틸렌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호흡률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에틸렌은 에틸렌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을 자가 촉진 기능이라 합니다. 고농도의 CO2나 혹은 은이온이나 금은 할 때 오옥시는 에틸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 덜 익은 바나나와 잘 익은 사과를 두면 잘 익은 사과에서 생성된 에틸렌이 기체이기 때문에 얘가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이 확산되어서 바나나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바나나가 갈색으로 바뀝니다.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바나나가 익는다가 됩니다. 똑같은 밀폐된 용기에다가 덜 익은 바나나와 잘 익은 사과를 두는데 여기에 CO2의 농도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 잘 익은 사과에서 생성된 에틸렌이
덜 익은 바나나에 작용을 하고 싶은데 고농도의 CO2가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성숙되는 것이 지연되게 됩니다. 즉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잎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기관탈리라 합니다. 어린 잎은 분열 조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잎이라 하게 되면 잎은 성숙한 잎을 말합니다. 어린 잎은 분열 조직이기 때문에 분열 조직에서는 오옥신이 활발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옥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오옥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옥신이 에틸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엽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가을에 잎이 성숙하게 되면 오옥신의 생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오옥신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에틸렌이 작용을 하게 되고, 에틸렌은 한번 작용을 하면 에틸렌 생성이 촉진되니까 에틸렌의 농도가 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잎의 탈리를, 낙엽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기관 탈리에 대한 것은 억제하는 호르몬은 오옥신과 버라시노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촉진시켜주는 것은, 먼저 발견된 것은 ABA이지만 ABA에 대한 것은 간접적인 효과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에틸렌에 의한 것입니다. 에틸렌과 ABA가 기관 탈리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5번에 오옥신과 지베렐린은 잎의 탈리를 억제하고 해서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앱시스산과 에틸렌은 잎의 탈리를 촉진한다. 뒤에 있는 말은 다 참인데 얘만 거짓입니다. 그래서 5번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다. 다음 46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 호르몬은 줄기 정단 분열 조직과 어린 잎에서 주로 합성이 된다. 관다발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을 유도한다. 열매의 생장을 촉진한다. 잎의 탈리를 억제한다. 잎의 탈리를 억제하면서 분열 조직에서 주로 합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오옥신입니다. 지베렐린도 열매의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지베렐린에 의해서 생장이 촉진되는 열매는 포도,
그리고 사과, 오옥신도 열매의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오옥신에 의해서 생장이 촉진되는 열매는 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생장 촉진에 대한 것은 오옥신도 가능하고 지베렐린도 가능합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관다발 형성층의 분화를 촉진시킨다만 추가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베렐린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들풀들 중에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봄나물 그러면 달래, 냉이, 쓴바귀라 하잖아. 쓴바귀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냉이도 마찬가지고, 냉이나 쓴바귀의 경우에 얘네들은 가을이 되게 되면 싹이 터가지고 잎이 형성이 될 때 이 잎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는 장미 모양이라 해서 이런 형태의 잎을 로제트형이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겨울을 나면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잎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뿌리만 휴면 상태에 살아남게 됩니다. 이듬해 봄이 되게 되면 다시 잎이 형성이 될 때 땅에 붙어 있는 이런 잎들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줄기에 이렇게 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제트형의 잎도 만들어지지만 봄이 되게 되면 줄기가 형성이 되게 되고 줄기에 붙어 있는 잎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기 끝에 꽃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추대 형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봄에 싹을 틔워가지고 그 해에 꽃이 피게 만들려면 어린 식물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끄집어내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야기되게 됩니다. 추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온 처리를 하는 것을 춘화 처리라 합니다. 이와 같은 식물들은 저온인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추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지베렐린이 되게 됩니다. 추대 형성을 촉진한다는 말은 줄기의 신장을 촉진시킨다는 말입니다. 또한 꽃이 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화를 촉진시킵니다. 꽃은 젊음을 상징하지 얘는 노화를 억제합니다. 휴면을 깹니다. 발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곡물의 발화 시에 알파 아밀라제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발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휴면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휴면 타파가 됩니다. 지베렐린 또한 마찬가지 열매의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포도와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지베렐린에 대한 것입니다.
생장은 지베렐린이고 성숙은 에틸렌입니다. 오옥신도 줄기신장을 촉진시키지만 줄기신장에 대한 주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베렐린입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식물의 경우에는 과신장이 되게 되면 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지베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게 되면 외소증, 난쟁이 쩍이 되게 됩니다. 키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467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식물 호르몬은 첫 번째, 세포의 확장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어린 모의 줄기와 뿌리를 두껍게 만든다. 분열 조직을 수평으로 발달시켜 종자 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계적인 자극, 상처, 감염 등에 대해 줄기를 비후화시켜 강하게 만든다. 줄기의 비대 생장에 관여하는 것, 기계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게 에틸렌이라고 그랬지, 그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린 모는 벼입니다, 벼. 어린 벼. 에틸렌은 물에 잠긴 벼에서, 물에 잠긴 어린 벼에서 지베렐린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지베렐린의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베렐린의 양과 지베렐린의 수용체가 증가가 되니까 지베렐린에 대한 효과가 줄기 신장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줄기의 비대 생장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벼가 굉장히 길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틸렌이 하되, 대신 얘는 물에 잠긴 상태이어야 됩니다. 다음. (468번) 광주기에 의해 유도된 생화학적 신호로서 식물의 개화를 유도하는 개화호르몬. 개화호르몬은 번역된 것이고 영어가 플로리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 글로 표기할 때 얘를 한글음으로 표기해서 플로리겐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일본 놈들은 쪽발이들은 화성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한글음을 빌어가지고 화성소라고 적기도 하고, 얘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개화호르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화호르몬, 플로리겐, 화성소 전부 동의어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번) 가을에 단일식물인 국화를 생육시키는 온실의 관리자가 밤 동안에 실수로 660나노메타 파장 빛을 잠깐 동안 켰다가 껐고, 그 다음에 730나노메타의 파장 빛을 잠깐 동안 켰다가 껐다. 이 과정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처음에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낮이,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거야.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이라 해서 단일 식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낮의 길이에 의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긴 밤에 대해서, 밤의 길이가 길 때 긴 밤의 길이에 의해서 개화가 촉진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식물을 밤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이라 해서 장야식물이라 합니다. 장일 식물 또한 마찬가지. 처음에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이라 해서 장일 식물이라 했는데, 지금은 실험을 통해서 낮의 길이가 개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밤의 길이가 개화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얘를 단야식물이라 합니다. 모든 식물이 이 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형태가 아닌 식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꽃이 피는 것들도 있고, 또는 밤낮의 길이에 개화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중일 식물이라 합니다. 얘는 밤낮의 길이가 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식물들을 통칭해서 중일 식물이라 하고, 대표적인 예가 개나리가 있습니다. 개나리는 온도에 의해서 개화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개나리는 추웠다가 따뜻해지게 되면 개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아니라 단일 식물이나 장일 식물에서 얘기입니다. 단일 식물이나 장일 식물에서 밤낮의 길이를 감지하는 것이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광수용체가 되게 됩니다. 이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PR의 형태와 PFR의 형태가 있습니다. R은 레드를 의미합니다. 얘는 짧은 적색광에 대해서 잘 흡수한다 해서 레드의 R을 써가지고 PR이라고 표기했습니다. PFR은 파레드를 잘 흡수한다 해서 PFR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레드는 그대로 표기하게 되면 긴 적색광입니다. 물론 전부 일본 말입니다. 얘는 파장이 짧은 것을 근이라 하고 파장이 긴 것을 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긴 적색광이니까 일본 말로 원적색광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730나노메타를 제시했는데 이 730나노메타 정도 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파장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얘는 빛을 보지 못하니까 적색광이 아니고 적외선이 되게 됩니다. 대신 적외선에서는 길이가 짧은 적외선이니까 이퀄 근적외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붉은색으로 보이면 원적색광이 되고 이 빛을 보지 못하면 근적외선이 되게 됩니다. PFR의 형태가 활성형입니다. PFR이 단일 식물에서는 개화를 억제합니다.
장일 식물에서는 개화를 촉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일 식물을 예를 들게 되면 장일 식물은 장일 조건, 단야 조건인 것이지 장일 조건에 대한 것을 감지하는 것이 잎에서 피토크롬이 감지합니다. 피토크롬의 변화가 PR에서 PFR로 전환되어서 PFR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잎에서 CO라고 하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 CO라고 하는 단백질이 FT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 FT가 플로리겐입니다. 개화 호르몬입니다. 화성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FT가, 잎에서 생성된 FT가 체관을 따라 정단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정단에서 FT가 개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발생 문제를 다룰 때 식물에서 ABC 모델을 배운 적이 있지. ABC 유전자. 이 ABC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사인자가 FT가 되게 됩니다. 얘는 660나노메타의 빛을 주었다가 730나노메타의 빛을 바로 뒤에 다시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660에 의해서 PRE, PFR로 바뀌지만 뒤이어서 주어진 730이 다시 PFR을 PR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PFR에 의한 개화에 대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 단일 식물이니까 가을에 단일 식물인 국화를 생육시키는 온실의 관리자가 밤 동안에 실수로 660나노메타의 파장빛을 잠깐 동안 켰다가 끄고 다음에 730나노메타 파장의 빛을 잠깐 동안 켰다가 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660에 대한 효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대로 개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 중인 국화의 꽃이 피지 않는다가 아니라 핀다가 되겠지. 결국은 PR형의 피토크롬으로 전환된다. 참이 되겠지. 생육 중인 국화의 꽃이 핀다가 되겠지. 결국은 PFR형의 피토크롬으로 전환된다니까 옳지 않다가 되겠지. 전부 상반된 지문이니까 니언 디귿이거나 기역 리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답은 니언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번 단일 식물에 밤사이 짧은 섬광을 쪼여주었다. 보기의 1에서 5와 같이 적색광과 근적외선에 노출시켰을 때 개화 여부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레드를 주게 되면 PFR이 작용을 해서 개화가 억제가 되겠지. 파레드 다음에 얘가 레드가 마지막에 주어졌으니까 레드에 의해서 PRE, PFR이 되니까 개화가 억제가 되겠지. 레드에 의해서 PFR로 바뀐 것을 파레드가 내가 잘못했네. 얘는 FR이 아니고 파레드이네. 파레드니까 PFR을 PR로 바꿔버리니까 개화가 되고 레드 다음에 파레드를 주게 되면 PFR이 다시 FR에 의해서 PR로 바뀌어버리니까
얘는 개화가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빛에 대해서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레드가 되니까 개화가 되지 않게 되고 파레드가 되니까 개화가 되게 됩니다. 장일 식물이 되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XOO, XO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어다가죠.